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드리는 든든 복지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는 든든 복지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2026년 상반기 전기 확인 조사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급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조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달간 진행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을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조사 대상이 누군지, 무엇을 미리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 대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게를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안전합니다. 평소에 통장 잔액이나 소득 변화를 메모해두는 작은 습관이 확인 조사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기 확인 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점검입니다. 현재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정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6월 30일에 마무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자체는 공적 자료를 통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 날짜를 꼭 기억하셔서 필요한 서류 요청이 올 때 당황하지 마세요. 이번 조사의 대상 폭이 넓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현재 국가로부터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계신 거의 모든 분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도 매달 조사를 하는데 왜 굳이 이런 대규모 조사를 또 할까요? 월별 조사는 신규 신청자나 특이사항이 있는 일부 대상자만 확인하지만 전기 확인 조사는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는 모든 정보를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목적이 있고 25개 기관의 80여 종 공적 자료를 연계해서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소득 현황, 심지어 자동차 보유 여부까지 현재 시점에 데이터로 모두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정확성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예산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분은 급여를 조정하고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진 분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조사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사례는 근로소득의 증가입니다.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내역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모두 파악이 됩니다. 잠깐 일한 건데 설마 알겠어? 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공공일자리 소득도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노인 일자리나 지자체 희망 일자리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지 확인하게 되고요. 일자리 참여 시 미리 본인의 소득 한도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보험금 수령인데요.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이는 금융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통장에 거액의 보험금이 들어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도 매우 엄격하게 체크가 되는데요. 본인 명의는 물론 타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고 특히 배기량이 높거나 고가의 차량은 수급 탈락의 결정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거 방식의 변화도 조사 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돌려받은 보증 금액이 현금 자산으로 잡힐 수 있고, 주거 형태가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재산의 변동 신고를 즉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증가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소득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의료급여 자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 변화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 결과 미신고로 인해서 더 많이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국가에서는 이를 환수 조치하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직한 신고가 최선이겠습니다. 자, 환수급이 발생했을 때 당장 낼 돈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거나 앞으로 받을 수급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신고하는 것이겠죠. 만약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이 여러분의 자격을 보호하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자,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가구원의 변동이고요. 가족이 결혼해서 나가거나 새로 들어온 경우에 혹은 군입대나 출국 등 가구 구성의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고요. 보증금이 올랐거나 내렸을 때 혹은 이사를 하셔서 주소지가 바뀌셨을 때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시라면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는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변화인데, 예금, 적금, 만기 수령이나 주식 투자 수익, 토지나 건물의 매매 등 모든 경제적 변화가 신고 대상이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받으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다수의 수급자분들은 기존대로 변동 없이 혜택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는 오직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고요. 오히려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되었던 혜택을 찾아내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국가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기간이라고 해서 너무 위축되실 필요도 없고요. 평소처럼 생활하시되 관할 주민센터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질문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든든복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